안녕하세요, 마샬포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0 도쿄올림픽 유도 종목에서의 대한민국 성과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대표 무도인 태권도 종목에 대한 최종 성과 확인해보겠습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무도 스포츠로서 태권은 발기술과 손기술을 뜻합니다. 한반도에는 약 2000년간 다양한 무술이 존재했는데 20세기 초부터는 태권도가 가장 유력한 무술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 태권도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기로 지정되었습니다.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올림픽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후로도 한동안 시범 종목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도 시범 종목으로 실시. 그러나 다음 1996년 열린 애틀란타 올림픽에는 시범 종목이 없어 올림픽 무대에서 잠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드디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2004년 시드니,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2020년 도쿄, 그리고 다음 2024 파리 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권도는 5대륙 200여 개의 나라에서 8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련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도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상대의 펀치와 킥을 피하면서 상대를 가격하는 것이 태권도의 목적입니다. 태권도 경기는 매트가 깔린 팔각형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주변을 잘 살피며 경쾌한 스텝과 발놀림을 이용해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경기는 라운드당 2분씩 3라운드가 진행되며 라운드 사이에는 1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3라운드까지 동점 시에는 골든 라운드로 1분이 추가 진행되고 거기서 2점을 먼저 획득하는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골든 라운드 무득점 시 펀치 득점, 골든 라운드 간 타격 수, 승리 라운드 수, 최소 감점 순으로 판정하게 되고 그래도 승률이 같다면 심판 합의 우세승으로 승부가 판정됩니다. 현대 태권도 경기에서 가장 독특한 점으로는 전자호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권도의 전자호구 시스템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경기에서 처음 채택됐는데요. 이 시스템은 태권도 선수의 보호장구, 즉 양말, 몸통, 머리보호대, 여기에 전자충격 센서가 내장된 시스템으로 전자식 스코어보드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로 상대의 머리나 몸통에 충격을 가하면 스코어보드에 자동으로 점수가 기록됩니다. 점수는 기술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뒤돌려 머리차기 같은 고난이도 기술은 기본적인 지르기나 몸통 차기 같은 기술 점수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주먹은 몸통 공격만 가능하고 1점, 발차기는 몸통 2점, 머리 3점이 주어지고 여기에 회전 공격이 가미되면 추가 2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한 차례 공격에 최대 5점까지 획득 가능합니다. 경기 도중 넘어지거나 경기구역을 벗어나는 선수에게는 벌점이 1점으로서 상대방에게 포인트로 주어지기 때문에 전술의 중요성도 높습니다. 또한 한 경기에서 벌점이 10점이면 몰수패를 당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자호구의 센서에 의해 채점이 되는데요. 전자호구는 단순히 몸통 2점, 머리 3점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코너에 위치한 3명의 심판이 휴대용 채점기를 이용해서 몸통 주먹 지르기에 대한 점수나 회전차기로 얻은 기술 점수를 별도로 채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메달 밭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단 하나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쳤고요. 나머지 7개의 금메달이 다른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요르단과 코트디부아르는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란은 첫 번째 여자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결과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단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군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퇴출된다는 위기는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 메달을 획득한다는 것은 향후 태권도 잔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부에서는 아직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부에서는 중국의 우징의 선수가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마이너스 49kg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청소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영국의 제이드 존스는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에서 마이너스 57급 2연패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4D 카메라를 경기장에 설치해 모든 경기를 담아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360도 액션 스캔을 지원해서 선수들의 화려한 동작을 거의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첨단 재질을 사용한 새로운 도복이 도입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전 도복을 보면 말이죠. 특히 중동 지역 국가들 도복을 보면 이렇게 치마같이 입고 나오는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신체적인 차이인지 문화적인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도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최신 태권도 경기 규정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경기 중에 보호장구가 느슨해져서 선수가 바로잡으려고 잠시 멈출 경우 1점의 벌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심판이 먼저 발견하고 선수에게 보호장구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할 경우 외에는 함부로 경기 도중에 멈추면 안 되겠네요. 이어서 대한민국 태권도 출전 현황입니다.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태권도는 총 8개 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는 체급별로 16명의 선수가 출전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난민팀 선수 3명이 추가 참가하여 남자 68kg급을 포함한 세 체급은 17명이 메달을 겨루었습니다. 참고로 국가당 1개 체급에 1명이 출전 가능하겠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은 여자 마이너스 67급과 남자 마이너스 80급을 제외한 6체급 6명이 출전했습니다. 근데 태권도에서 대한민국 전체급 출전이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그만큼 타 국가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의미겠죠? 출전하지 못한 체급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자 마이너스 67급은 역대 5회 올림픽 중 금 4개, 동 1개를 획득했던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안타깝게도 출전권 획득에 실패한 모양입니다. 특이한 게 남자 마이너스 80급인데요. 이 종목에는 역대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한 바 없다고 하네요. 이상하죠? 마이너스 80급이면 스피드나 파워를 고루 갖춘 메인 체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체급에 출전한 선수가 없었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파리에서 뵙겠습니다. 농담이고요.